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의 국내 증시는 FOMC 회의 경계감과 또 예상치 못한 엔화 약세에 따라서 일제히 좀 코스피가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저PBR주들의 낙폭이 깊어지면서 코스피 지수는 1% 넘게 밀렸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코스닥도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중국의 대출 우대 금리가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은 부디 좀 우리 양시장 힘을 내주길 바라면서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자, 주말 사이 날씨가 따뜻했나 싶을 정도로 스산한 바람은 다시 불어옵니다. 우리네 시장도 마찬가지죠. 월요일 증시가 좀 산뜻했나, 반등이 나왔나 싶을 정도로 화요일 시장은 서늘했습니다. 3월 19일 화요일장 한마디, 통화정책의 주간, 대형주는 몸살이기입니다. 엔비디아의 GTC 이벤트에도 시장은 큰 반응이 없었고요. FOMC 회의를 앞두고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금 4.3%로 오른 점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투심은 위축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연속적인 인상이 나올지엔 물음표가 붙으며 시장 반응은 제한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자, 통화정책회의 경계감 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힘을 내지 못하고 저PBR 중심의 하락에 대형주 매물이 출회됐던 전거래일.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내 증시는 그 전날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AI 개발자 컨퍼런스를 주시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FOMC 경계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팔면서 지수가 1% 넘게 밀렸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저PBR주가 약세를 보였고 또 기아의 배당락일 여파로 자동차주도 크게 빠졌습니다.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보였는데요. 그나마 개인의 순매수 속에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로봇 등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올라주면서 지수의 낙폭은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0.2% 하락한 891선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이렇게 어제 시장 상황은 좋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부각된 섹터가 있었는데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씨, 초전도체와 로봇, 그리고 풍력에너지주였습니다. 먼저 잊을만 하면 또다시 부각이 되는 초전도체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40억 원을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에 덕성이 28% 강세를 보였고 신성 델타테크도 12%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주도 어제 강했는데요.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산업용 AI를 위해 엔비디아와 협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이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RS 오토메이션이 부각됐습니다. 23% 올랐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인수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주가는 5%대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풍력에너지주도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정부가 기업이 기후위기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2030년까지 5대 시중은행과 함께 452조 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증설을 위해서 9조 원을 출자해 미래 에너지 펀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에 동국산업은 9%, DMS는 5% 올랐습니다. 네, 어제 살펴봤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이날 장중에 SK하이닉스가 4% 밀리며 반도체가 그리고 기아가 7% 넘게 빠지면서 자동차가 좀 주춤하면서 대형주 중심의 매물이 출회됐던 하루였는데요. 자, 개별 모멘텀이 유효한 정유, 친환경, 초전도체 쪽만이 선방하며 코스닥의 추가 하락은 그나마 코스피 대비 제한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이렇게 시장이 힘들 때 선방해 오히려 더 눈길이 갔던 친환경, 풍력에너지 섹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의 상승 그 중심에는요, 기후금융의 진심인 정부가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 소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정부와 시중은행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글로벌이 높아지는 기후 관련 무역 장벽에 우리의 수출 기업들이 철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은행이 2030년까지 무려 452조 원 금융 지원에 나서는데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은 저탄소 공정을 증설하거나 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투입이 되는 거죠. 사실 신재생에너지 시대의 도래,
당연한 겁니다. 우리 지구의 기온은 과거 150년 동안 상승하고 있고요. 당장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피부로 느껴지는 계절이 이젠 더 이상 사계절이 아니라 너무 춥고 너무 덥잖아요. 또 여름엔 얼마나 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구상의 빙하가 녹아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으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겠죠. 즉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이 덜하고 시간이 지나도 자원이 고갈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를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풍력이던 지열이던 수력이던 태양광이던 정부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왜 신재생 에너지는 시장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직면에 있는 가장 큰 걸림돌로는요, 미국 11월 대선이 꼽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가 이어지자 신재생 에너지엔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건데요. 워낙 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화석연료 생산 증대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니 신재생의 투심은 올 1분기 그야말로 잔뜩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증권가에서는 시장의 우려를 뒤집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거 아십니까? 증권가에서는 트럼프 후보의 돌풍, 신재생 에너지 주가 하락엔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근거, IRA 폐지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는 거죠.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어도 상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을 해야 하고 상원에서 소수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60석 이상을 차지해야 하는 건데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IRA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미국 안에서 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풍력업체들은 미국 내 공장을 확보했고 CS윈드도 콜로라도 타워 공장을 인수해서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결국 미국 내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거니 대선 후보로서 일자리 증가를 포기하는 행보를 보인다? 아무리 화석을 외쳐도 석탄 채굴보다는 청정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 결코 지지율과 직결되는 일자리 창출이란 카드 똑똑한 트럼프 후보도 감히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 근거, 과거 풍력 의존도가 가장 높은 5개 주 역시 모두 트럼프가 당선된 주였습니다. 특히 공화당 텃밭 텍사스 지역에서 유독 재생에너지 공장의 증설이 많다는 점도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한 배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과거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미국 풍력 신규 설치량을 보면요,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당보다 공화당인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그 설치량이 가장 많았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20년 미국 이 풍력 신규 설치량이 최대치를 보였고요. 태양광은 신규 설치는 바이든 때가 가장 높았지만 풍력만 놓고 따지면은 트럼프 집권 시절이 가장 높은 설치량을 보였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겠습니다. 세계 풍력 터빈 1위 기업 덴마크의 베스타스는요, 2023년 3, 4분기 수주 역대 최대 분기 수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그래프도 볼까요? 제너럴 일렉트릭의 신재생 에너지, 재생에너지 분기별 매출 추이입니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절대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진 않죠.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점점 뒤로 밀리며 풍력 관련주들은 잠잠했지만 그 물밑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시장의 규모가 팽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련주까지 정리해 보시죠.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두 종목은요, CS윈드와 CS베어링입니다. 미국 내 고용 창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두 기업이죠. 먼저 CS윈드, 올해도 점진적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수한 덴마크 해상풍력 기업 블라트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CS 베어링도 볼까요?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부터는 고객사도 다변화될 전망입니다. 동국 SNC도 확인해 보시면은요, 주가 여전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국 산업계열 풍력 발전 업체로 윈드타워를 자체 기술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태웅도 보겠습니다. 이 풍력 산업에 사용되는 단조 부품입니다. 메인 쉐프트를 생산해 세계 전문 업체에 납품 중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트럼프 후보 돌풍에 대한 우려는 잠재울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팔을 걷어붙인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은 반드시 도래한다. 그 어느 때보다 찬바람이 세게 불었던 풍력주, 이제는 좀 우리가 다시 주목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오늘의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오릿 에너지가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와 리튬 폐수에서 리튬 직접 추출에 나선다고 밝혔는데요. 리튬 직접 추출 파일럿 플랜트 설치 계약을 맺은 거고요. 그리고 코오론 글로벌은 머크와 1,76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또 동부건설은 대우건설과 GS건설을 대상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하니까요.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오늘 오전 10시 15분에 중국의 3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되는데요. 사실상 이 중국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지표인 만큼 발표에 주목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중국 심천에서 차이나 플래시 마켓 서밋 2024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 SK하이닉스는 3D 낸드 기술 등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반도체주의 주가 흐름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21일 새벽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됩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한 가운데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갈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장 첫 번째 키워드는 환율입니다. 일주일 만에 달러가 급격한 강세로 돌아서며 외국인의 차익 실현도 거세지는 상황인데요. 어제 원화가치 1,339원까지 올랐죠. 불과 일주일 전 1,310원대였던 걸 생각해보면 정말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환율과 외국인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주주환원 늘린 기업 법인세 완화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보다 많은 기업이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증액하면 그만큼 법인세 분압을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저 PBR 쪽이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를 포함 오늘 총 63개의 기업 주총이 열리는데요. 삼성그룹주 주가가 주총에 따라 어떤 변동성을 보일지 또 M&A 모멘텀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도 상승할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